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데요.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대장 질환도 많기 때문이겠죠. 한국인의 식습관은 짜고 매운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에 대장 질환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또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또 흡연, 음주 등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다양한 대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다양한 대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양한 대장 질환에 대해 궁금증 풀어보실 수 있는데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장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홍정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양한 대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인데요. 먼저 대장에 흔히 생기는 질환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대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설사, 변비,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 생기는 질환들로는 대표적으로 악성 종양인 대장암 외에도 설사, 발열 등을 일으키는 급성장염, 그리고 맹장염으로 일컬어지는 충수돌기염, 대장계실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염증성 장질환, 결핵성 장염, 허혈성 장질환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는 분들 꽤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위장관에 특별한 질환이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입니다. 네. 배변의 형태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변비가 주된 증상인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가 주된 증상인 설사형 과민성 장증후군,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 혼합형 과민성 장증후군, 그리고 분류가 불가능한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네. 소화기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이며 대표적인 기능성 위장관 질환입니다. 이제 변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설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증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복통과 배변 양상의 변화입니다. 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간헐적으로 아랫배에 통증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배변을 하게 되고 일단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느끼면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대변이 물러져서 물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점액질이 섞인 변을 보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배가 불러오고 가스가 꽉 찬 느낌을 들기도 하는데요. 복통은 배변을 하고 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잠시 후에 다시 복통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경우 화장실에 가도 변이 나오지가 않아서 오히려 변비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통, 복부 팽만감과 설사 혹은 변비 등의 증상이 서로 번갈아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게 되죠. 네, 이 가스가 차기도 하고 또 변비가 있다가 설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건강한 이 대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되는데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질병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첫 번째로 위장관 운동이 변화하거나 두 번째로 장이 너무 민감하거나 세 번째로 장내 세균이 과증식하거나 네 번째로 정신사회학적 요인이 있거나 등의 다양한 기전들이 제시되어 왔는데요. 이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질환은 심각한 질병으로는 진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장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면 그런 점은 매우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 목표는 첫 번째로 환자를 정신적으로 안심시켜주는 것, 네. 두 번째로 장 간의 운동과 감각을 자극하는 국소인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교정을 하는 것, 세 번째로 개개인에게 어떤 증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또 장애가 무리가 가고 또 스트레스가 가는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 스스로 증상을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을 해야 하고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네. 특히 음식 섭취의 조절만으로도 쉽고 효과적으로 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에 좋은 음식으로는 쌀로 만든 음식, 두부, 생선, 바나나, 포도, 당근, 토마토, 감자, 고구마, 그리고 시금치 등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또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우유, 유제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일지를 작성해 보셔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인자들이 있는 음식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식이섬유 보충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또 식사일지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사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등으로도 좀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효과가 없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증상에 따라 진경제, 진정제, 그리고 지사제, 변비약, 항우울제, 생균제 등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며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신과적인 치료가 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또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장 내시경 검사 등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다른 증상을 가진 기질적인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염의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경고 증상이란 직장 출혈, 체중 감소, 빈혈, 대장암, 난소암, 염증성 장질환 가족력, 그리고 50세 이상 배변 습관의 변화 같은 경우를 말하게 되죠. 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 이전에 다른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이 다양한 대장 질환에 대해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예.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저는 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 몸 상태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음식도 시간 맞춰서 잘 먹고, 네. 네, 이제 변도 잘 봤는데 한 4, 5개월 됐는데요. 네, 그 변이 가늘어지면서 무르고 시원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네. 거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일치해가지고 내가 이걸 대장 내시경 현재 1년 되는데 네. 대장 내시경을 받은데 또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진찰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4, 5개월 예. 전부터 계속 변은 가늘고 그리고 무르고 시원하지도 않은데 계속 뒷무직이 있는 것 같고 하는 증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대장 내시경을 1년 전에 받았다 하면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점은 대장 내시경을 받으신 선생님을 찾아가셔서요. 그래서 예. 지금 그때 이제 염증이 있었던 상황이거나 아니면 대장이 여러 가지 다른 병변이 같이 있는지를 같이 의논해 보시고 난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모든 대장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시는 예. 방법도 다르고 하시는 또 이 하는 동안에 있었던 염증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과 방법은 원래 하셨던 그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데 네, 제가 선생님이 지금 변 나오는 거 조금 전에 TV에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런 증세가 이제는 한 5개월 됐고요. 네, 네. 그래가 한 달 전에 뭐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변을 보려고 하면 항문에 억수로 힘이 들고 댕기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을 일주일분을 지중을 먹고는 괜찮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이게 네. 괜찮았는데 변은 보면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떡가리만 나오고 나면 참 시원했는데 지금은 보고 나면 가늘고 아니십니까? 네네. 물러요. 아, 물고 네, 네. 저 보고 싶으면 참지를 못하겠어요. 아, 그래 그렇군요. 선생님이 지금 저 TV에 그 나와서 말씀하신 거 일치돼가지고 네네. 내가 어떻게 내가 진단을 받아야 돼가지고 먼저 한번 저 대장 내시경 선생님을 찾아니까 몸이 안 좋아가 딴 데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네. 지금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처에인데 뭐 약을 일주일 정도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얘기하셨는데요. 그 선생님은 그러면 항문은 괜찮고 그런데 이제 네. 변은 안 변하더라고요. 아, 변은 안 변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예, 그리고 대해서는 네, 제가 좀 말씀하시죠. 이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안정 안 될 때가 아니십니까? 네. 예, 그러면 좀 있었거든요. 아버님, 네, 그 예. 말씀 충분히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예.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한 패턴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이제 촉진도 해보고 타진도 해보고 청음도 해봐서 아버님을 이제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진료 보셨던 선생님을 한 번 더 찾아가셔서 그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약물 치료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다른 경우에 네네. 저는 익한지가 지금 옛날부터 그냥 대변이 잘 얽히면 애기들 가는게 이래 나왔는데 네. 혈당 검사를 작년인가 봄인가 하고 난 뒤에부터 더 심해져가고 아침에 되면은 어떤 날은 5번도 가고 아침 자고 일어나자마자 막 바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딴 데 가서 약을 지어봐도 일주일 지어도 명 안 되는데 그건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대장 검사하고부터 더 심해져가고요. 어머니 대장 검사를 1년 전에 하셨다 하셨습니까? 예, 작년 봄에 했습니다. 아, 네. 작년 봄인가. 아, 그렇군요. 지금 항문이 너무 지금 자꾸 변소가 이렇게 항문이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아,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변을 계속 자주 봐야 되고 변이 가늘게 나오고 좀 딱딱한 부분이 있고 하게 되면 내는 딱딱한 건 한 번도 안 나와요. 죽겠어요. 아, 좀 무르게 많이 나오십니까? 예, 항상 겁질하게 나오고 나오면 맞는 것도 안 하고 또 하고 신경 좀 쓰면 더 심해지고. 아, 그렇군요. 어머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처음에 이제 대장 검사를 1년 전에 받으셨는데 그때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 이후로 조금 시간이 지나간 아니, 그 앞에도 있었는데 그리 심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부터 심해졌는데 그 병원에 가 물어보려고 해도 겁이 나서 또 안 물어보고 이제 지나서 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을 일주일 지어도 매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 네. 어머니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장 내시경 한 것과는 뭐 관계없이 지금 증상이 진행이 계속되면서 계속 배는 아프고 그다음에 무름변이 나오고 하루에 5번도 가고 아침엔 또 급하게 가는 증상이 계속 생기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에는 어머니 그 지금 그 한 분의 의사 선생님하고 정해서 진료를 제대로 받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조금 받으셔야 호전의 영향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은지. 아, 네, 어머니 그 내과 중에서도 이제 소화기 내과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어머니. 그러면 좀 괜찮아질란가. 네. 아유, 그럼요. 괜찮아지실 겁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처에 계신 소화기 내과 선생님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홍정범 내과 전문의 모시고 다양한 대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장 개실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생소한 질환 같은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개실증은 혈관이 관통하는 위치에 약한 대장 밖에 있는 벽으로 대장 점막이 밖으로 밀고 나가서 꽈리 모양의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실이 여러 개 있을 때를 개실증이라고 하는데요. 개실증은 이러한 대장 개실이 대변과 같은 오염물질이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킨 것을 개실염이라고 합니다. 성인에서 개실염으로 인해서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맹장염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맹장염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개실염의 경우는 초기에 발견된다면 대부분 약물로 치료되기 때문에요.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장 점막이 장 밖으로 밀고 나가서 생기는 꽈리 주머니를 대장 개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또 나쁜 배변 습관으로 인해서 이 대장 개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이 발생 원인 좀 짚어주세요. 네. 대장 개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장벽에 엘라스틴이 증가를 하면서 장벽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대장 내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높게 유지가 되면 대장 점막이 밖으로 탈출이 되게 돼서 개실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섬유질이 적게 포함된 시기는 대장의 내압을 상승시키는 반면에 고섬유질일 시기는 대장 내압을 낮추고 대장 통과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섬유질의 섭취가 적어진 것이 이런 개실증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이 섬유질 섭취로 좀 대장 개실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 개실이 있으면 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요. 자, 다음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대장 개실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고 개실증 자체는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들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튀어나온 주머니 안쪽으로 병과 같은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면 개실염이 됩니다. 또한 개실 부분에 약해진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실염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과민성 장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 개실염의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염증과 감염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경암, 복통 이외에 고열이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외래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동식을 추천이 되고요. 경구항생제를 약 한 10일 정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고열이 있거나 검사에서 염증이 심한 경우, 그 외에도 노인이거나 또한 면역이 억제된 환자, 심한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금식을 통한 장의 안정과 수행요법, 광범위 항생제의 주사가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는 2, 3일 정도 후면 증상이 호전돼서 식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개실이 심해져서 농양이나 복막염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내과적인 치료로 가능합니다. 네, 이제 개실은 약해진 대장벽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한번 약해진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치료를 해도 좀 재발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실염은 치료된 후에서 한 30% 가까이에서 재발을 하므로 꼭 지속적인 고섬유 식이가 추천이 되게 됩니다. 개실염이 재발한 환자에서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약 한 50% 정도 되고요. 수술적으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실에 농양이 생긴 경우는 경피적으로 배액술이 필요하고 주위 장기로 누공이 생기거나 복막염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되죠. 네, 이제 재발이 생기지 않게 고섬유질의 식사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개실이 생긴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대장 개실 출혈은 심각한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대장 개실의 출혈인 경우에 대부분은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3%에서 5% 정도에서는 대량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개실 출혈은 통증이 없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가 흔하고요. 가벼운 복부에 불쾌감이 있으면서 배변 욕구가 나타나고 7, 80%에서는 그대로
멈추고요. 대장 출혈이 있는 경우 응급혈관 조영술 등의 중재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개실염과 마찬가지로 대장 개실 출혈도 재발을 잘하는데요. 약 한 30%의 환자에서 재출혈이 발생합니다. 일단 재출혈을 하면 세 번째 출혈의 빈도는 약 한 50%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요. 수술이 꼭 추천이 됩니다. 네. 최근 대장 내시경 검사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지 이 대장 용종이 있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장 용종이란 장의 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 표면보다 돌출을 해서 마치 혹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점막 표면의 돌깃돌은 윤기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장 용종은 상당히 흔한 질환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약 한 30-40% 정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으로 발전되기도 하므로 중요한 질환입니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생물성 용종의 가장 대표적인 선종인데요.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지만 대장에 생기는 모든 용종들을 다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절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어떤 용종은 암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대장 용종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대장 조영 검사나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장 흔한 것은 유관적인 직장 출혈이나 대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주로 크기가 1cm 이상의 크기가 큰 용종에서 나타나며 크기가 3-4cm 이상의 매우 큰 육모선종이 직장에 있는 경우에는 분비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 암성 변화를 동반하거나 용종이 큰 경우에는 대장의 일부를 막거나 변비, 설사, 복통 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대장 용종의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중 발륨 대장 조영술이고 가운데에는 CT 가장 대장 조영술의 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 중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 전체를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조직 검사나 용종 절제술을 통해 용종의 제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추천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다양한 대장 질환에 대해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작년 4월달에 이달에 네, 그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네. 그 선종을 한 3개 정도 떼고 용종을 2개 정도 뗐는데 네. 그 검사를 언제쯤 받아야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 방금 안녕하세요. 얘기했듯이 총 그 용종을 한 5개 중에서 성분이 선종이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도 담당하셨던 그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일단은 뭐 한 3년 정도 뒤에 한번 보시라라고 얘기를 기본적으로는 해드릴 건데요. 예, 예. 근데 그 용종이 불완전하게 절제가 되었거나 사이즈가 좀 큰 용종이거나 문제가 되었던 용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이제 하는 경우가 또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지금 뭐 단순히 뭐 크기가 얼마고 어떻게 절제가 됐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한 번 더 그 선생님을 찾으셔서 이런 병변은 이렇게 뗐는데 어느 정도 만에 한번 해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교과서상에서는 일반적인 선종성 용종을 완전히 완벽히 제거했다 하면 한 3년 이내로는 꼭 해보시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물론 검사는 항상 모든 것이 다 똑같겠지만 비용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음식도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하셔야 되고 또 혹을 뗀 다음에 또 일주일 정도를 조정하시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요.
물론 검사는 자주 하는 것은 추천이 되지만 불필요한 검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꼭 하셨던 선생님과 의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대장 내시경의 판독지의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언제쯤 하라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같이 의논해 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홍정범 내과 전문의와 다양한 대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대장 용종은 일단 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대장 용종이 발견이 되면 가능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구병변이기 때문에 용종 절제술을 받는 게 꼭 필요한데요. 네. 용종 절제는 대장 내시경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내시경을 항문으로 삽입한 뒤에 생검 겸자나 올가미 등의 내시경 부속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조직을 파괴하는 전기 소작법을 이용합니다. 용종의 크기가 크고 악성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절제면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나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하게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은 대장 용종 절제술을 도식한 그림 중에서 위쪽 그림은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고 아래 그림은 내시경 하 점막하 박리 절제술입니다.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은 대장의 층중에서 점막 하층에 색소와 지혈제를 섞은 용액을 넣고 용종을 밑에 층에서 분리시킨 이후에 올가미로 떼어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시술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이 용종이 있으면 두 번째 그림에서 점막하에 지혈제와 색소를 넣은 파란 용액을 주입을 하고 띄운 후에 이렇게 하면 용액에 의해서 용종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올가미를 걸어서 절제해주게 됩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다양한 대장 질환에 대해 궁금증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네. 2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 용종 큰 거 3개하고, 작은 거 3개하고, 6개를 떼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다른 저기는 없는데, 제가 지금 변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예, 어떤 때는, 되게 심하고 막 힘을 줄 때는, 제가 약간 섞여서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많이 말고 이제 조금은 더 변해 있지. 무치드가 나오더라고. 방문을 닦을 때 있지. 네네. 화장지에 있지. 네. 예. 그렇군요, 어머니. 먼저 2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고 큰 거 3개와 예. 작은 거 3개, 6개의 용종을 떼셨다고 하셨고요. 예. 예, 그랬고 일단은 요거를 했었는데 뭐 변비가 예. 심한데 피가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니, 예. 네.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변비 되게 심했을 때 간혹가다 한번 이제 변해 좀 그렇죠. 무치드가 네, 무치드가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어머니 그 부분이 궁금하시기도 하고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겁니까? 예, 예. 그리고 네. 변비 더 심한 거.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장 내시경에서 큰 거 3개, 작은 거 3개를 올바로 잘 절제를 하고 다 떼냈기 때문에요. 어머니 예. 그때 그 정해주신 그 원장님께서 그 정해주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언제쯤 다시 대장 내시경 해라라고 권고받은 그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 꼭 지키셔서 한 번 더 대장 내시경으로 의논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피가 가끔 변비가 엄청 심할 때 나오는 거는 대부분은 항문 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이 딱딱하고 그다음에 수분이 많이 부족할 때 항문을 나오면서 약간 찢어지거나 항문이 터지는 경우에 예, 예. 치질처럼 휴지에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의사 선생님을 진료를 보고 혹시라도 예. 치질에 대한 연구,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그리고 좌욕이 필요하면 좌욕,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조금 더 기름질 것은 멀리하고 그다음에 야채 등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먹고 섬유질을 네.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어머니 그 장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올해 또 이제 대장 내시경 어찌 할거든 종합검진에서 예. 아, 네. 예. 그때 꼭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 그럼 2년 전에 했는데 올해 다시 해도 괜찮습니까? 아까 전에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아마도 네. 하는 게 준비하는 시간과 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이제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권장된 시간대 하시면 됩니다. 그 담당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아, 어머님은 한 2년 뒤에 하십시오, 내지는 3년 뒤에 하십시오. 예. 2년 네. 전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예. 시간 네.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이제 건강검진 그 나왔으니까 올해 그는 내시경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보면 되겠. 네. 잘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아들이 올해 나이가 40 정도 됐는데 네. 한 5, 6년 전부터 개양성 뭡니까? 대장 질환. 대장염이라고 네네네. 예. 진단이 나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자약도 넣고 먹기도 하고 예 그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혈변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거든요. 예. 그래 그 혈변을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자 이러고 계신다 하길래 제가 너무 의심스럽고 그래서 네. 예, 마침 이 TV를 보고 네네. 예, 상담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좀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남자 환자, 이제 한참 일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도 좀 커가는 그런 단계이신데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 하니 어머니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처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이제 혈변이 계속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직장에 국한되어 있거나 내지는 전 대장에 국한되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침범한 혈관의 깊이와 점막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혈변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지금 내시경을 하십시오, 안 하십시오 하는 부분보다 궤양성 대장염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한 번에 딱 끝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꾸준하게 같이 담당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이럴 때는 좌약을 어머니 말씀하셨던 그런 좌약을 넣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알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사를 맞아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가시는 이 병원에 있는 담당 선생님하고 적절하게 같이 의논을 하셔서 어떤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검사라든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S자 결장경이라든지 해서 확인을 하고 명확하게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반적인 대장 질환이 아니고 궤양성 대장염은 담당 주치의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치료를 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고민을 가지고 아드님과 함께 병원의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셔서 그 다음에 어떤 뭐 궁금증이라든지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당 선생님을 믿고 계속 몇 년을 일해 하고 있는데도 네네. 네. 혈변이 나온다니까 엄마로서는 그것도 일종의 증상이니까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아들은 네. 뭐 담당 선생님만 믿어보자고 자꾸 그러는데 엄마로서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어머니.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배가 네.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에 자꾸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가도 변이 안 나오고 어쩌면은 변이 조금 나오고 어쩌면은 안 나오고 또 돌아가서 또 가고 있고 네네. 그렇거든요.
네. 아랫배도 아프고. 혹시 병원에 가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한 2년 전에 네네. 많이 그래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우연찮게 또 한 1년 정도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안 갔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거든요. 어머니 몇 가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세입니다. 아, 60세이시고요. 지금 네. 병원에 2년 전에만 갔고 그 이후로 가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아, 그렇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면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도 똥도 안 나오고 변도 안 나오고 노도 시원치가 않고 자꾸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당연히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방송에서는 다 해결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어머니께서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기질적인 질환이 있는지 어려운 말로 풀어서 이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증상이 있는데 안에 혹시 다른 질병이 있는지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맞는지 아닌지 다른 대장 질환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진료를 받으시고 일정 정도의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진료를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네. 진료를 받으려 하면 검사를 하려 하면 항문내과를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머니 대장 질환이고 소화기 내과를 가시면 되는데요. 내과 질환 안의 영역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가까운 내과를 찾으셔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그쪽 병원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질환이면 진료와 약물 치료를 같이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고 하면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내과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같이 의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홍정범 내과 전문의 모시고 다양한 대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대장 용종 제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점막 제거술 말고도 점막과 박리술이라는 용종 제거 방법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이 그림은 대장 용종의 점막하 박리술을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막하 박리술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2에서 3cm 이상의 넓은 병변인 경우에는 출혈이나 천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된 내시경으로 제작된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이용해서 박리술을 이제 순서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번에서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제 밑에 있는 점막 하층에 용액을 넣어서 분리를 시키게 되고 2층에서는 전체적으로 2와 3번처럼 이제 칼로 도려내게 됩니다. 천천히 도려내서 4번처럼 완전히 떼어내게 되죠. 네. 이 대장 용종이 발견돼서 이제 한번 제거된 경우라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확인하고 검사를 해야 할 텐데요. 이제 앞서 전화 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 이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이게 뭐 처음에 대장 내시경 받을 때는 이제 내가 용종을 몇 개를 뗐다 정도까지는 다 기억이 나시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언제 또 받아야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대장 내시경을 하신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일반적인 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장 내시경으로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를 한 뒤에는 대장의 다른 부위에도 선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용종이 다른 부위에 발생할 확률은 추적 검사의 기간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약 한 2에서 50%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종의 재발률은 첫 번째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의 개수가 3개 이상 많았던 경우, 또한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육모 선종이거나 중증 이형성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도 재발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적절한 검사 간격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딱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담당하셨던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장 질환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면 아마 암일 텐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대장암이 꽤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결장 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데요. 점막에서 발생을 하고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결장암,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국내에서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에서는 62.5명, 여자에서는 42.7명으로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 대장암은 남녀 공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흔한 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대장암 발생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크게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장암은 또 사망률도 높은 편인데요.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초기 증상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데요. 대장에 의해서 복통,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뒷무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10명 중에 서너 명은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이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대장 검진을 시행을 하셔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장암 가족력이 없거나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는 50세부터 대장암의 검진 대상이 됩니다. 네, 꼭 조기에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암을 진단하는 여러 검사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장암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대변 자멸 검사, 이중 조형 발음 관장술, CT, 가상 대장 조영술,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 방법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검사 도중에 대장 용종이 발견된 경우 바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대상은요. 50대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하고 음주, 흡연, 육식 위주의 식습관, 비만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꼭 40대부터 해야 되고 네.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30, 40대에 발병한 사례가 있으면 좀 더 빨리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여러 개 있었거나 크고 성분이 좋지 않았던 용종이 있었던 경우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해야만 합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다양한 대장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전 상담 도와드릴까요?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네네. 대장 용종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고 약간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걸 제거를 못했어요. 그게 약 올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뜨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장 내시경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어머니 지금 방금 전에 또 얘기하신 부분이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하셨는데 대장 용종을 보시기는 하셨는데 이제 띄우려고 그러는데 그 용액을 넣었더니 뜨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잘 제거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대장 내시경을 직접 하셨던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종은 잘 그러니까 점막 하층과 분리가 잘 안 되는 용종이라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뭐 큰 병원에 가시던지 아니면은 몇 주 뒤에 내지는 몇 달 뒤에 다시 한번 하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런 용종일수록 넓고 많이 퍼져 있는 용종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종의 모양과 성상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따라서 어머니 그때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그 용종을 제거는 못했지만 일부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는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악성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양성이 나왔는지. 네, 그래도 그 모습을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하셨던 선생님한테 가셔서 다시 의논하셔서 그 대장 내시경을 시점을 올해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급하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하심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어쩌면서 올까 하고요. 네. 어머니 생각하시던 대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을 건데요. 제가 조금 걱정인 거는 그 잘 뜨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담당하셨던 선생님과 의논해 보시는 게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논해 보시는 게 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막 그래서 하층과 분리가 예. 잘 안 되면은 그게 조금 예. 뿌리가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 대장 질환들 선생님 살펴봤는데요. 이 다양한 대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흡염과 음주를 피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건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검진 및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예방에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장에서 선생님 염증성 장 질환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네. 대장에서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만성적인 원인 불명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궤양성 대장염은 병변이 대장에 국한되어서 나타나게 되고요. 병변이 점막층에만 있고 출혈이 그 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은 병변이 소장과 대장에 다발성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출혈, 복통, 설사, 체중 감소가 그 주된 원인이 되고 또한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질환 모두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출혈을 동반한 설사, 복통, 체중 감소, 치루 등이 있다면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의 경우에 여러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궤양성 대장염의 합병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단이 늦어지거나 심하게 발병한 경우는 염증성 병변이 장 전체에 파급이 되면서 장 운동이 마비되어 대장이 심하게 확장이 되면서 폐혈증 등의 아주 위험한 독성 거대 결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금식과 적절한 수액 및 전해질의 정맥 투여가 필요하게 되고요.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틀에서 3일 정도 내에 호전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평소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비활동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크론병에서는 염증이 장 전층을 침범을 하여서 누공이나 농양, 협착, 장 폐쇄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젊은 연령에서 이러한 항문주의 누공이나 농양이 잘 낫지 않는 경우 크론병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나중에는 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조심을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장기간 경과하면 대장암이 발생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진단 후에 10년 뒤부터는 매년 약 한 1% 정도에서 대장암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침범된 장기의 대장의 범위가 넓을수록 대장암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 발병 10년 전후로는 1,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홍정범 내과 전문의 모시고 대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및 대장 질환의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각각의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각각 개개인에 맞는 스케줄대로 대장 내시경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장암 및 대장 질환을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뇌염은 이 대표적인 여름철 감염병이죠. 하지만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벌써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일 부산 지역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됐는데요. 예방접종을 미리 챙기고 또 야외 활동할 때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